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요. 뷰 라우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레이지 로드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 어제 제가 이 뷰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하냐면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PA 프레임워크 중에 이제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뷰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싱글 페이지로 우리가 이 전체 우리가 구축하는 프로젝트 화면을 한 방에 이제 한 번에 로드로 싹 다 가져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초기 화면을 띄울 때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 페이지로 가져오게 되니까 어느 하나의 작은 부분에 수정이 있어도 전체 페이지를 전부 다 새로 빌드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스플릿 한다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어제 라우트에 있는 index.js에 이렇게 한번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경로가 이제 패스가 여러분들 이제 복습이 제일 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좀 너무 복잡해 보여가지고 어떻게 수정했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수정을 했었더랬어요. 저기 라우터 경로가 URL에 브라우저의 URL에 이렇게 슬래시로 되어 루트로 되어 있으면 홈뷰라는 이제 컴포넌트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그러니까 화면에 렌더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임포트를 하나 해야 되겠는데 자, about view가 있다. about view 여기도 뭐 자, about view라는 놈을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했고요. 자, 임포트를 했고 여기도 이제 페이지에서 이제 슬래시 해가지고 자, 요것도 그럼 요걸 바꿀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의 URL 창에 일단 제가 이제 한번 실행을 하고 설명할게요. 좀 여러분들 아마 처음이시라서 아마 어찌 이거 라우터도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얌에서 서버 런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커맨드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서버 런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about, home. 자, 지금 제가 이 뷰에 라우터 기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학습한 내용이지만 잠깐만 복습을 하자면, 제가 여기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브라우저 창에 URL이 탁 바뀝니다. 하지만 절대로 서버로 다시 요청이 가지는 않습니다. 얘가 우리가 이제 HTML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일반 앵커 태그가 아니라 여기 이제 라우터 링크라는 이제 뷰에서 제공하는 이 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얘는 클릭을 하면 자바 히스토리 API 기능을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브라우저 URL만 바꾸는 거죠. 자, 이제 뷰의 라우터 기능이란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라우터 링크라는 태그를 통해서 이 뷰에 화면에서 이렇게 URL이 바뀌면 자, 이렇게 URL을 탁탁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이제 뷰에서 제공하는 라우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라우트라는 기능이 뭐냐면 브라우저에 URL이 이렇게 바뀌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뷰는 한 번에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한 번에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페이지들을 단일 페이지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제 페이지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많은 페이지 변경들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브라우저에 내가 링크를 메뉴를 클릭했을 때 브라우저의 URL이 바뀌면 그 URL이 매핑되는 우리가 내부 컴포넌트 뷰에서는 컴포넌트라고 그러죠. 그 해당하는 매핑되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살짝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을 수정하는 거죠, 살짝. 자, 그게 이제 어디서 진행되냐면 어제 복습이지만 이게 이제 main.js에서 create 앱에서 이제 이 앱이라는 아까 이 뷰, 자 여기 이제 뷰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때 해당하는 이 앱에서 사용할 라우터가 이렇게 이제 use라는 함수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요. 얘가 어디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마운트 된다. 마운트 되는 게 화면에 이렇게 딱 렌더링이 되냐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퍼블릭이라는 이 폴더에 있는 index HTML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앱이라는 아이디가 있죠. 여기에 마운트 해라. 여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해라. 이런 의미죠. 자, 이때 저희가 이제 뭐도 하게 되냐면 여기 라우트. 자, 이 앱이라는 이제 이 뷰 인스턴스에서 제가 클릭하면은 이때 사용할 라우트를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 둡니다. 자, 이제 이 라우트라는 곳에서 이제 내가 라우터 링크에 걸려 있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이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자, 가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라우터라는 객체를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하고요. create router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라우터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자, 얘를 이렇게 이제 엑스포트 하게 됩니다. 얘를 어디다가 이렇게 이제 유선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라우터라는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 JSON 오브젝트 형태로요. 뭘 하냐면 자, 이렇게 이게 이제 URL 패스예요. 이제 URL 패스고 이때 이제 내부적으로 렌더링 해야 될 컴포넌트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슬래시 어바웃일 때는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고요. 이렇게 출력할 컴포넌트를 이렇게 이제 또 등록해 놓으면 이제 브라우저 URL에서 이렇게 패스가 슬래시 어바웃 이렇게 바뀔 때마다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컴포넌트는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했습니다. 임포트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어디 상위에 있는 views 안에 있는 여기는 about view, 이거는 home view. 여기 가보시면은 views에 가보시면은요. 자, 이 홈뷰에서는 여기 홈뷰는 여기 템플릿이 있죠, 그죠? 홈뷰에서는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자, 내가 이렇게 홈뷰를 이렇게 이걸 홈을 클릭한다든지 얘를 클릭한다든지 내가 얘를 클릭하면 브라우저 URL이 슬래시로 루트로 바뀌고요. 지금 출력한 내용은 여기 템플릿에 있는 이 내용이 결국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about을 누르셨을 때는 this is an about page 얘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뷰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뷰라고 하는 놈들이 이렇게 확장자가 좀 뷰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때 이제 화면에 보이게 되는 내용은 템플릿 태그로 해서 템플릿 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HTML 문법으로 이렇게 화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배우기 쉽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런 구조인데, 여기까지는 뭐 어제 다 했던 내용인데, 자,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는,
초기 화면이고요. 초기 화면이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초기 화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홈이, 제가 별도 선택을 클릭을 안 하면 홈이 이제 선택된 대로 이렇게 이제 홈 뷰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직 어바웃은 내가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바웃을 처음에 이 뷰 프로젝트가 렌더링이 될 때 그러면 이 어바웃과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 자, 여기서 이제 소스에서는 누가 되냐면요, 얘가 되는 거죠. 예. 지금 뭐 이렇게 안에 내용이 단순하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안에 굉장히 복잡한 또 화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자, 처음에 이 뷰 같은 경우에 화면이, 자,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자, 지금 뭐 우리 아키스들이 지금 이제 인사, 물류, 회계 관련 프로젝트 하는데, 여기 인사 관련된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뭐 근태 관리라든지 급여 관리, 인사 고과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고 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클릭도 안 했는데 사실 안 갈 수도 있고요. 클릭을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모든 페이지를 그냥 한 방에 이 첫 번째 화면이 뜰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이 뜨려면 전부 다 가져와야 돼요. 싹 다 가져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 구조인데, 자, 이거 어떨까요? 내가 어바웃을 그럼 클릭을 안 할 수도 있고, 자, 정말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내가 이제 이 어바웃 관련된 이 페이지를 내가 다시 이제 서버로 요청해서 이 페이지를 가져오고 싶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매 페이지마다 내가 요청하면은 일일이 맨날 그때그때마다 서버에서 가져와야 되는 것 때문에 속도가 느려서 이게 단점이니까 SPA가 나왔다 이렇게 해놓고, 또 SPA 단점이 또 확 다 가져오니까 이게 초기 화면이 뜨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첫 번째 화면이 뜨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또 페이지를 분리하자. 좀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특정한 페이지 자체가 뭐 이렇게 비교적 자주 안 갈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이용자가, 유저가 클릭을 할 때 나중에 로딩을 하고 싶다 이거죠. 자, 오늘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레지 로드 적용하기죠. 레지 로드 적용하기가 레지라는 게 이제 게으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늦게 내가 필요할 때 로딩 그 해당 페이지를 가져오겠다. 뭐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같은 얘기지만 이럴 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화면 페이지를 첫 번째 화면 뜨는데 너무 오래 걸려도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현업에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인사, 물류, 회계 이 전부 다가 하나의 프로젝트지 인사, 물류, 회계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뿐만 아니라 물류, 회계도 다 가져오고, 내가 이제 또 권한 있는 사용자로서 내가 물류 내가 이제 관련된 직원이라면 그거 들어가면 물류만 또 다 가져오면 되는데 뭐 싸그리 다 인사 회계까지 다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또 인사로 내가 또 권한이 들어가도 내가 인사 쪽에 있는 직원이라도 내가 또 권한이 있는 페이지는 또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쓰지도 못한 페이지를 전부 다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은 이렇게 페이지를 좀 스플릿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제가 원래 소스를 좀 수정을 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레지 로딩을 라우터를 통해서 구인하는 겁니다. 라우터를 구인한다는 게, 자, index.js에 가보면 이건 지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요. 다 가져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게 메인 화면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about을 클릭을 안 했는데도 about까지 다 가져오게 지금 해놨습니다. 자, 이걸 내가 우리 뷰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이거 전부 하나의 파일로 다 이렇게 이제 번들링을 해버립니다. 묶어준다 이거죠. 그러면 요걸 제가 이제 소스를 그럼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소스로 다시 바꿀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라우트에 이 URL 패스와 컴포넌트를 이렇게 매핑해주는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알겠죠? 자, 이 라우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라우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앱이라는 이 뷰 인스턴스를 컴포넌트 실행했을 때 이제
브라우저의 URL에 따라 여기 정의된 대로 해당하는 컴포넌트로 이렇게 변경을 시킨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about은 이제 이미 미리 다 가져와 가지고 로컬 캐시된 놈을 살짝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청할 때 나중에 가져오게 하고 싶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이제 한번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잠깐 원래대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싹 다 바꾸면 되겠네. 예,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뭐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임포트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index.js가 있는데 이 라우터와 관련된 설정 파일이죠. 여기서 내가 임포트하는 놈들은 전부 하나로 번들링 돼버려요. 여기 임포트를 정보를 보고 번들링 하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을 싹 다 번들링 합니다. 그러니까 index.js에서 얘네들을 이 컴포넌트로 이렇게 임포트 한다고 선언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 빼버렸죠. 아까 여기 있던 거 about view는. 그리고 이걸 어디서 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슬래시 about이라고 내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 URL에서 그러면 이제 라우터라는 놈이 이걸 처리합니다. 이제 라우터라는 놈은 이 URL에 맞는 컴포넌트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자 이제 이 컴포넌트 부분을 보니까 이제 이 함수를 어쩌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늦게 레이지하게 늦게 어떻게 한다? 여기 자 이거 빼도 돼요. 그래서 이거 빼도 됩니다. 자 이걸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은요 임포트 해가지고 있잖아. 이 about view 컴포넌트를 이제서야 로딩을 하게 돼요. 이제야 로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현재 index.js에서는 여기까지만 번들링을 하고 자, 우리 현재 부업 프로젝트에서 얘는 나중에 가져오게 되니까 이렇게 파일이 분리되는 거죠. 이걸 이전에 하나의 파일을 합치지 않아요. 분리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만 해놓으면 자, 나중에 분리되는 이 파일 이걸 가져오면서 파일명 자체가 빌드에 보면 내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름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주석으로 자 이거 주석문입니다. 이거 슬래시 스타 주석문이죠. 자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지금 이제 이 뷰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볼 것입니다. 자 빌드를 하면은요 이걸 넣으면 이거 안 넣으면 지 맘대로 만들어져요. 이 지금 현재 여기 이 UR에 여기 있는 얘를 서버 쪽에서 이제 요청해서 가져옵니다. 나중에 내가 이 슬래시 about을 내가 요청했을 때 이제 가져오는데 자, 가져와서 로컬에 이제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 지 마음대로 돼버려요. 그런데 요거 자 웹팩 청커 네임 청커라는 게 이제 이렇게 좀 분리된 뭔가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름을 청커라고 했어요. 웹팩 청커 네임 해가지고 about에서 이렇게 주시면은요 about 주시면은 이 분리되는 자 이 about view를 내가 이제 서버 쪽에서 클릭할 시점에 레이지하게 가져오는데 가져온 파일을 자 이 빌드 파일명이 뭐가 되냐면요. 자, 이걸 그럼 제가 저장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요. 제가 요걸 빌드를 할게요. 자, 빌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빌드를 하면 자, 양 런 해서 build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런 빌드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한 소스로 우리가 이때 이 작업을 뭐라 그러냐면은 트랜스파일링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런 빌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뭘 하냐면 트랜스파일링 이걸 이제 트랜스파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가 빌드 하고 나면 dist 폴더에 가볼게요. 자, JS에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봐요. about 해가지고 이제 이 끝에 나오는 게 이제 어떤 해시 값입니다. 이제 임의의 어떤 문자의 값이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빌드를 하는 순간 이제 원래 이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번들링이 돼야 됩니다.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이 되는데 방금 봤던 자 아까 about 부분은 별도로 내가 나중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분리돼서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나오는 자 소스에 나오는 얘는 왜 그러지 그지? 분명히 이렇게 해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about view.view를 가져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about view.view는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없는 파일이에요. 이거는 뷰 프로젝트에서 뷰 실행 환경에서 이거 번역을 일반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이걸 바꿔줘야 돼. 자, 그래서 그럼 이걸 바꿔줄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내가 그 트랜스 파일링이라고 그랬죠. 내가 한 빌드 하면 트랜스 파일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뷰에 있는 문법은 일반 브라우저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확장자가 .뷰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러면 실행되느냐? 제가 아까 빌드 하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소스 코드. 그게 뭐겠습니까?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걸로 바꿔주는 작업이 뭐다? 트랜스파일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컴파일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컴파일은 운영체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C라든지 자바를 우리가 컴파일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이제 우리 머신 운영체제가 이해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코드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컴파일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뷰라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얘네들이 특별한 문법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뷰 프로젝트의 어떤 뷰라는 우리가 이제 랭귀지를 배웠다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걸 그대로 브라우저가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다시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자바스크립트 코드. 일반 브라우저가 하는 HTML 코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트랜스파일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조금 여기서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빌드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이해할 수 있는 JS로 HTML로 전부 다 자동으로 다 바꿔줍니다. 바꿔주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이 되는데 아까 방금 우리가 해놨던 그 about view.view라는 얘는 별도로 나중에 클릭하면 이제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얘도 JS로 바꿔내야 돼. 얘도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바꿔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꼭 about view.js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내는데 이걸 이제 청크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 그러면 그때 여기다 규칙을 줬다 이거죠. 야, 너네들이 얘를 그러면 이제 얘도 브라우저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형식의 코드가 아니니까 그럼 뭘 하겠어? 얘도 트랜스 파일링 하겠죠. 얘는 별도로 하겠죠. 별도로 할 때, 야, 니 이제 이름을 그럼 내가 헷갈리잖아요. 내가 이제 이름 파일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 맘대로 파일을 만들어 버리면 나는 내가 꼭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꼭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컴파일링 해버리면 뭐 내가 뷰에서 행하는 사고로 다 실행이 될 것이니까 내가 트랜스파일링 된 코드 파일명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좀 식별이 가능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뭘 한다 이렇게 여기다가 웹팩 청크네임 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면 이걸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레이지 로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청크 파일 만들어서요.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내가 이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제 임포트라는 이 함수가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이제 레이지 로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성문 때문에 아닙니다. 이 주성문은 왜 넣었다? 이제 여기 이름을 about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about.js가 아니라 about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낼 때 일종의 이런 해시 코드 값이 문자일이 추가되는 거예요. 해시 코드라는 게 해시 값이라는 게 어떤 이메일 값을 넣으면 어떤 도저히 이제 다시 원래 이게 값이 뭐였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대문자 값입니다. 어제 보완할 때 제가 수업 들었죠. 보완할 때도.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레이지 로딩이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요. 자, 그런데요. 이걸 해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걸 막상 또 해보면은요. 실행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이제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는 나중에 레지로딩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 뷰 3.대부터, 이걸 사전에 패치 가져오다. 프리 패치. 자, 프리 패치 기능이 기본적으로, true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시켰는데 또, 첫 번째 화면이 뜨는데 보니까, 첫 번째 화면은 프리 패치해야 되는 모든 놈들이 다 로드가 다 완료돼야 또 첫 번째 화면에 있는 소스를 가져와요. 또, 그럼 또 이 모순이잖아. 하나의 파일로 가져오는 것과 다름이 없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프리 패치하게 되면 이제 로컬에 캐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에 첫 번째 화면을 띄워야 되는데, 이때 이제 라우터를 보니까 임포트 되어 있는 놈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그거를 별도의 이제 첨부 파일로 다 이제 첨부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중에 실제 배포하는 거는 이 빌드된 파일을 배포를 합니다. 어디다가? HTTP 서버에다가 배포할 거예요. 뷰 프로젝트 이 자체 코드를 올리진 않아요. 이건 절대 실행할 수 없습니다. 빌드 해가지고 나온 있지. 이 DI, ST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 이거 싹 다 복사를 해가지고 파일명도 막 내가 모르게 막 돼 있어. 이걸 그대로 그냥 내가 HTTP에서 올려버리면은 내가 지금 뷰 프로젝트 하면서 로컬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는 그 화면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청크 파일들. 내가 이제 뭐 인사다, 급여 관리, 근태 관리, 뭐 쭉 다 나눠놨어요, 이제. 이것도 레이지 로드하게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청구 파일로 다 분리되어 있지만, 내가 메인 화면을 가져오려고 그럴 때, 이제 임포트 문에 있는 놈들 파일도 분리시킨 놈들을 다 미리 다 가져오려고 그냥 가져와서 캐시해 놓으려고 시도한다 이거죠. 그럼 속도는 그렇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프리패치 기능을 기본적으로 옵셔널하게 옵셔널하게 디폴트는 뭐다? true로 되어 있다 이거죠. 정말로 레이지 로드 하게 하려면 자, 제가 한 요거 여러분들 이걸 집어 넣어야 돼요. 자, 뷰 자, config.js 파일이 있고요. 자, 뷰 config.js 파일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교재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80페이지에 보시면은 view.config.js라는 이제 이 파일에다가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은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안겨가지고 타이핑 쓰지 못하는데 이거 복사해서 붙여놔야지. config.plugin.delete 해가지고 프리패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이제 삭제하는 거죠. 자, 삭제를 요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그 진짜 레이지로드가 가능하게 됩니다. 레이지로드가 가능하게 돼요. 자, 그럼 레이지로드가 가능한데 해놨는데 디폴트로는 레이지로드가 되게 하고요 또. 근데 얘는 또 내가 이제는 또 디폴트로 레이지로드가 되는데 얘는 임포트 할 때 얘는 그냥 레이지로드 하지 말고 프리패치 해줘 라는 게 자 옵션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자 여기 나오네요. 예, 주석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요거 슬러시 스타 슬러시는 주석이고요. 웹팩 프리패치 해가지고 true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는 이제 기본 옵션은 이제 뭐다? 레이지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레이지로드를 하는데 프리패치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또 내가 이제 또 프리패치를 해야 될 놈은 내가 또 선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포트 문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은 가능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를 치면은 자 여기 요 부분이죠. 여기 이제 에펙 청크 네임이 아니라 그지? 웹팩 아까 뭐라 됐습니까? 이제 프리패치를 자 웹팩 여기 이제 프리패치를 true. 그래서 여기다가 웹팩 pre 프리패치를 여기다가
true라고 주는 거죠. 여기다가 true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이 그 뷰에 대해서는 레이지 로드가 아니라 프리패치로 작동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지금 이제 요 레이지 로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옵션을 넣는다 교재처럼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하시면 프리패치 기능이 디폴트 기능이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레이지 로드 기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빌드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이 부분 자, 요 부분이 아까 우리가 지정한 대로 원래대로 자 다시 바꿀게요. 자, 여기 이렇게 about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트랜스파일링 될 때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트랜스파일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뷰로 된 놈 있죠. 얘를 실제 이렇게 JS로 변환하는 작업을 사실 누가 하냐면 트랜스파일링을 누가 하냐면요. 바벨이라는 이제 툴이 이러한 작업을 합니다. 바벨이라는 작업을 이런 툴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번들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런 번들링, 이런 거를 누가 하냐면 웹팩이라는 이제 툴이 이런 그 번들링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번들링도 하고 별도의 아까 또 청구 파일도 별도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은 웹팩이 수행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뷰라고 되어 있는 이 뭡니까 이제 그 뷰 자체의 문법은 브라우저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제 그 일반 브라우저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하는 작업을 누가 한다? 바벨이 이제 이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레이지 로드 강의